네, 안녕하세요. 임경태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반복문 부분입니다. 아마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조건문과 반복문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두 가지만 잘 적절히 해도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복문 오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은 딱 두 가지만 배우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for loop, 두 번째로 while문이 있는데 while문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뭐 거북이 움직이는 프로그램 이런 거 볼 때 잠깐 본 적이 있죠. 그때 뭘 했죠? 바로 여기서 보시는 무한 반복이란 걸 while문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while문보다 for loop를 더 많이 써요. 이거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반복문 자체가 말 그대로 반복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 코드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 몇 회? 무한 반복을 하면 여기 무한대로 반복하는 반복문이 되는 거고, 뭐 특정 숫자 1000번만큼 반복한다 하면은 뭐 1000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반복문, for loop, while문 크게 두 개로 나뉘고, 기초는 대부분 for loop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while문도 똑같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한 개만 정확히 알아야 된다 하면 for loop만 잘 아시면 돼요. 저는 사실 솔직히 while문을 잘 쓰지 않습니다. for loop문으로 그냥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for loop를 좀 깊게 다룰 건데 for loop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문법 사용 방법 부분을 여기서 설명을 할 거고, 개념이랑 필요한 이유, 그리고 실제 코딩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런 형식으로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break문이랑 continue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친 뒤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반복문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지 그 상태를 파악하시면 되고, 두 번째, for loop의 문법을 익히고 그걸 활용하는 코딩 방법을 익힙니다. 세 번째, while문과 for loop의 차이를 이해하고 무한 반복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해합니다. 네 번째, break 그리고 continue와 같은 for loop, 반복문 안에서의 제어 방법의 사용법을 익힙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자, 첫 번째로 for loop의 기초 다지기 들어갑니다. 자, 반복문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반복문의 정의, 이런 걸 한번 알아보죠. 자, 반복문, 말 그대로 한국어니까 굉장히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특정 부분을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하는 구문이다. 자, 특정 부분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자, 한국말은 컨텍스트에 따라서 의미가 엄청 달라집니다. 특정 부분. 2번, 원하는 횟수. 3번, 반복. 이렇게 나뉘네요. 자, 특정 코드가 우리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을 해야 될 때가 코드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자, 반복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사실 반복문 없이도 코드를 다 짤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반복문을 사용하면 코드가 간결해지고 편리해지고 효율적이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파이썬을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죠. 프린트 또 프린트. 자, 세 번째도 똑같이 하면은 이렇게 세 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죠. 간단하게. 거기까지는 모두가 눈치챘을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반복문 써서 해결하면 어떻게 할까요? 짜잔! 다음 보는 것처럼 반복문을 사용하면, 자,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굉장히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혹자는 교수님 별로 안 간결한데요? 세 줄에서 두 줄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1000번 1000줄을 프린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거를. 자, 그럼 라인이 1000줄이 생기겠죠, 코드가. 그렇지만 반복문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2줄이면 똑같이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끝납니다. 어떻게? 가장 간단히 여기를 숫자만 1000으로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러면 눈치 까셨죠? 네, 눈치 채셨죠? 자, 이 레인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 있는 숫자만큼 요 들여쓰기 한 아래에 있는 블럭을 요 개수만큼 반복하는 거겠구나. 대충 이렇게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문법을 살펴보죠. 자, 포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아까처럼 뭐 100번, 1000번을 반복하고 싶다. 똑같은 문장을. 그럼 이렇게 씁니다. 포 변수 in range 시작값, 끝값 플러스 1, 증가값. 뭐 이런 좀 복잡해 보이는 뭐 느낌적인 느낌의 블럭이 생성이 되네요. 바로 포라는 예약어를 통해서 반복을 한다. 어디를? 이 포 안에 있는 들여쓰기를 한 코드 전체를, 즉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블록이라고 했죠. 이렇게 블록. 자, 이 포문 아래에 이렇게 들여쓰기가 된 거는 포문에 따라가는 블록입니다. 이만큼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형태예요. 자, 그럼 하나씩 또 살펴볼게요. 자, 레인지가 무엇이냐? 레인지 영어로 뭐죠? 뭔가 범위 이런 느낌이죠. 아하, 그러면 반복문이라는 거는 몇 번 반복을 할까라는 게 언제나 명시가 돼야겠죠. 몇 번, 아니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반복, 몇 번부터 몇 번째까지 반복. 그거를 바로 범위를 정해주는 걸 레인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레인지가 뭐냐? 함수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함수인데 레인지 해가지고 시작값을 넣고 끝값 플러스 1을 넣고 증가값을 넣으면 지정된 범위의 값을 반환을 합니다. 아, 그래요? 무슨 말이지? 예를 들면 뒤에서 나오는군요. 뒤에서 예제를 나올 거예요.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레인지를 0, 3, 1로 줬다고 칩시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이게 시작값, 끝값 플러스 1, 증가값. 해석을 해볼게요. 자, 시작은 0인데 3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해나오. 그러면은 0, 1, 2, 3 총 4번 반복되겠네요. 그쵸? 그런데 매 반복마다 1만큼씩 증가를 시켜서 반복을 해줘. 이 말이 뭔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레인지 자체는 0부터 3까지인데 0 한 번 돌 때, 0 상황에서 한 번 돌 때 1씩 증가를 해줘. 한 번 0일 때 한 번 돌았어요. 그러면 1을 증가시키면 1이 되죠. 그 상황에서 3까지 증가를 하라고 했으니까, 끝값을 3이라고 지정을 했으니까 1이랑 3이랑 비교해서 뭐가 크죠? 3이 크죠? 그러면 한 번 더 돌아, 뺑뺑이를. 그래서 아래 코드를 다 실행시키고 또 1을 더합니다. 여기서 조건을 1로 줬으니까, 증가값을 1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1에서 1 더하면 2가 되죠. 또 비교를 합니다. 끝값이 됐나? 끝값이 3인데 2보다 3이 크죠? 작죠? 작죠. 2가 3보다 작죠? 그러면은 끝값이 아직 도달을 안 했으니까 또 증가값만큼을 증가해요. 1을 또 더해요. 3이 됐네. 3이랑 크냐? 3이 3보다 크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더 이상 돌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문법에서 증가값을 생략할 경우에 1로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레인지 031은 레인지 03과 같다. 맨 마지막에 한 번 돌 때마다 증가를 몇씩 시킬 거냐를 생략하면 1로 알아서 증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또 시작값도 0이기 때문에 시작값도 생략이 가능해요. 0을 안 쓰면 그냥 0부터 3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인지 3만 써도 요거가 동일한 값이 되고 요거는 또 레인지 0, 3과도 동일하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원래는 레인지 3 써도 이거랑 동일한 코드인데 어차피 0부터 1씩 증가시킬 거야. 귀찮으니까 이거 생략하면은 그냥 0부터 1씩 내부에서 알아서 작동하는 걸로 우리가 약속을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뭔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예제로 한번 볼게요. 자, 레인지 함수를 사용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레인지 함수를 그냥 딱 잘라서 이것만 실행시켜 볼게요. 이거의 아웃풋이 뭐가 나올까요? 이거의 아웃풋은 이렇게 나옵니다. 0, 1, 2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앞에 배운 대로 레인지 0, 3 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 두 개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레인지 3 하면 뭐가 나올까요? 같다고 했죠.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굳이 031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031 쓸 필요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3개를 넣는 걸 넣었을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어차피 뒤에서 다 배울 내용인데 미리 스포를 해드릴게요. 032로 했다고 칩시다. 여기 뭐 나올까요? 자, 첫 번째 0. 그 다음에 1이 안 나오고 0으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증가분을 한 번 증가할 때마다 2씩 증가해라. 2.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개 넣을 때도 있고 1개로 할 때도 있고 2개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자, 일단 요거 이해 안 가시면 뒤에서 바로 다음 장에 나오니까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레인지가 반환하는 값만 지금 살펴봤죠. 여기 나온다. 요걸 실행시키면 근데 교수님 이는 뭐예요? 자, 인 영어로 그냥 해석해 봅시다. 인 어떤 거 안에 라는 의미죠. 자, 레인지 3은 결과가 영어로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이걸 넣어도 위에 코드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 3개의 숫자가 있죠. 0, 1, 2. 이 in이라는 거는 나중에 또 배울 텐데 다음 강의에서 배울 텐데 다음 강의가 아니고 다음 챕터에서 어떤 이 리스트 이 인티저 현재 인티저죠. 인티저 리스트 중에서 있는 거를 꺼내와라.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지금 이거는 숫자가 3개죠. 그래서 이거를 len 우리 배웠죠 함수? len 0, 1, 2 하면은 뭐가 나오죠? 1개, 2개, 3개. 렌이 이 안에 몇 개의 요소가 들어있나를 반환하니까 3이 나오죠. 자, in 하면은 왼쪽부터 하나하나 차례대로 여기로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i가 처음에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0을 물고 바로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켜요. 그래서 이걸 출력하고 두 번째로 0을 썼으니까 0이 빠져요. 그러면 1이 두 번째 가장 맨 앞에 있죠. 1을 i에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시켜요. 자, 1을 썼으니까 마지막 남은 2만 남았겠네요. 2가 다시 i에 들어가고 이걸 시키고. 자,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다음 장에 어차피 제가 방금 설명한 걸 또 설명을 하니까 살펴봅시다. 자, 앞서 설명한 대로 요거의 작동을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앞에서 이해하셨으면은 뭐 쉽게 이해하신 거고, 이해 못하시면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말로 설명드린 거를 텍스트로 적으면, 요거는 in이라는 것 자체가 요거 안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점검하는 구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이걸 문법은 포 띄고 i 띄고 in 띄고 그 다음에 뭔가 데이터 셋, 리스트 이런 게 나오면 돼요. 자,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서 i가 의미하는 거는 변수입니다. 변수. 아니 교수님, 변수는 이런 거 아니었나요? 넘, 은, 1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 변수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선언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어디에서? 포문에서. 자, 그러면 i가 변수라고 했어요.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포문은 예약어죠. if, else처럼 if처럼 예약어. 미리 어떤 로직이 정해져 있는 거. 이거. 뭐죠? 변수. 자, 여기 변수. 보이죠? 변수. 그릇입니다. 아, i가 변수 이름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in도 예약어예요. 예약어. 어떤 거? in은 어떤 셋 내부 안에 어떤 데이터의 집합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하나씩 바라보는 게 in이다. 자, 이걸 그래서 한국말로 해석해 볼게요. 자, 어떤 데이터 셋이 있어요. 이렇게 int 3개로 되어 있는 데이터 셋이 있습니다. 이 셋에 하나하나 요소를 우리는 볼 거야. 그래서 그 요소들을 어떻게? 이 변수에 한 번씩 담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종합하면 여기는 항상 셋이 된다고 했죠. 셋. 어떤 데이터의 집합. 자, 지금은 3개짜리 집합. 이 3개짜리 집합의 규칙은 제일 앞에 왼쪽에 있는 건 먼저 in 꺼내온다. 자, 0번을 꺼내서 쭉 들어가서 변수 i에다가 저장을 한 겁니다. i라는 그릇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 i라는 변수는 이 안에 뭐 반복한 문정들에 만약에 i가 있으면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단계. 우리가 i를 하나 꺼냈죠. 지금 요 1회. 자, 이거를 완료했다고 칩시다. 2회차. 맨 왼쪽에 있는 데이터 셋의 요소가 뭐죠? 1이죠, 이제. 1. 1이 이번에는 i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요걸 실행하겠네요. 여기. 자, 1도 빠져나갔어요. 그럼 뭐가 남죠? 2가 남네요. 마지막 요소는. 2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변수 i로 들어가고 다시 반복 문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와 보니까 이 셋에 이제 남은 요소가 하나도 없죠. 비로소 이때 이 for 문구, 이 for프, 이만큼의 통짜로 들어간 이 for 구문이 종료가 됩니다. 그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앞에 012는 리스트 형태입니다. 데이터가. 요거는 다음 장에서 또 공부를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셋을 표현하는구나. 데이터의 묶음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고만 그냥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 i가 요 레인지 이제 이해 가시죠? 0, 1, 2 이렇게 돼 있는 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이거 지금 i는.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 하나 꺼내서 i에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i를 여기 프린트문에 변수를 찍었더니 0이 찍혔네요. 자, 이게 뭘까요? 자, 0, 1, 2라는 리스트에서 0을 꺼내서 i에 대입을 했다. 그 다음에 i를 출력하니까 0이 나왔다. 자연스럽죠? 자,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가장 처음에 i의 값은 현재 i의 값은 0이죠.
자, 이거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자, 이게 더 좋겠네요. 코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0, 1, 2가 돼 있고 i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 요 위에 프린트 위에 요 위에 뭐가 생략이 돼 있냐면 i는 0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0은 어디서 왔냐? 바로 이 리스트 안에 첫 번째 요소. 예. 그리고 i가 0이니까 이 다음 라인인 여기에서 i는 0이죠. 그러니까 0 파이썬이 재밌습니다.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두 번째 요소는 1이죠. 첫 번째 요소는 사용을 했으니까 두 번째 요소가 i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린트 사이에 이번엔 0이 아니고 1이 저장되겠죠. i가 1이 됐네요. 그래서 다시 요거를 찍으니까 프린트부를 할 때 1로 바뀝니다. i가. 자, 1을 썼어요. 세 번째 2가 이번에는 또 i로 들어가서 1이 아니고 2를 대입해 줍니다. 그 2가 여기 또 나오네요. 2가 여기 2로 프린트 되고 요걸 찍었습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 사이에 지금 i의 값을 여기 0, 1, 2 이 순서대로 한 번씩 대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편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숫자들 차례대로 출력하는 거를 코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부터 10까지 차례대로 출력해 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range라는 값을 배웠죠. 자, 1부터 출력하려면 이 range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어떻게 돼 있어야죠? 1부터 시작해야죠. 1, 2, 3, 4, 땡땡땡땡 어디까지? 10까지 나오게 이렇게. 자, 그거를 반환하는 게 이 코드입니다. 해석해 봅시다. 시작은 1부터 해주세요. 언제까지? 12를 만날 때까지. 증가는 얼만큼? 1씩. 한 번 돌 때마다 증가는 1씩. 시작을 1부터 해주세요. 1. 만약에 여기를 0으로 놨다고 쳐요. 그럼 0부터 시작하니까 안 되겠죠? 1부터 해야 되니까 우리. 그래서 여기는 1. 그리고 언제까지? 종료 플러스 1이라고 했죠. 이 중간에 숫자가. 프린트하고 싶은 종료 숫자 플러스 1이 여기 들어가야 합니다. 11일까지 해주세요. 증가는 1씩. 증가를 1씩 했으니까 1, 2, 3, 4, 5, 6 되겠죠. 만약 증가를 2로 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나올까요? 자, 첫 번째 거는 무조건 1부터 시작하니까 1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한 번 돈 다음에 1이 아니고 플러스 1이 아니고 1 플러스 2가 되니까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 플러스 2가 되니까 5 땡땡땡땡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를 실제로 프린트 하면은 총 여기 i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죠. i는 여기 첫 번째로 1이 들어오고 두 번째 돌 때는 2가 들어오고. 자, 그래서 i가 처음에는 1이고 2이고 3, 4, 5. 자, 이렇게 되죠. 요거를 한번 직접 코드를 돌려보시고 여기 숫자들을 한번 지금 바꿔보세요. 1, 11, 1 이걸 막 2로 바꿔보고 3으로도 바꿔보고 여기도 바꿔보고 이렇게 변경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감이 훨씬 더 잘 올 겁니다. 자, 내가 만약에 방금 배웠던 for loop를 제대로 이해했다 하시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멈춰놓고 진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자,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아래 걸 찍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풀었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range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겠죠. 네, range에 세 가지 값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시작, 종료, 증가가 있습니다. 자, 시작 2부터 시작했네요. 그럼 무조건 2네. 그냥 여기는. 종료 5에서 종료되었어요. 근데 실제 종료되는 거는 5를 쓰면 안 되겠죠.
종류 플러스 1이 되는 시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6. 증가분. 자, 지금 2에서 3까지 어떻게 늘었죠? 1, 1, 1. 1씩 늘었구나. 1. 자, 정답 봅시다. 자, 이렇게 되네요. 네. 2,6은 왜 되죠? 자, 어차피 1씩 증가하는 거면은 시스템상에서 이걸 생략해도 알아서 1씩 증가하게 디폴트로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2,6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6,1로 했다. 이렇게 했다. 이거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시작이 2로 시작하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ABCD 5명의 학생들에게 도시락 나눠주려고 합니다. 5명 학생들이 도시락 받기 위해서 순서대로 줄을 서면 총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까요? 이거 어디서 배웠다. 수학 시간에. 맞죠? 우리 이런 경우를 팩토리얼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팩토리얼 자체는 1부터 n까지 숫자의 곱을 의미하죠. 팩토리얼은 기호로 느낌표로 사용합니다. 뭐 이건 다 우리 중학교 때 배우네요. 고등학교 때 배웠나?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뭐 예를 들면 5 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로 계산되어 120이 나옵니다. 자, 어떤 건지 이해하시죠? 자, ABCD 학생들 순서대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는 확률에서 배웠나? 하여튼 뭐 수학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우리가 수학에 나왔으니까. 자, 5개의 자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A, B, C, D, E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만약에 첫 번째를 무조건 A라고 고정을 했다고 칩시다. 이 경우에 나머지 4명을 조합하는 방법은 몇 개가 나오나요? 자, 저도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이런 순서로 A를 고정하고 나머지 몇 개, B를 고정하고 나머지 2개, 이렇게 경우의 수가 5개 중에 하나를 뺐으니까 나머지 4개가 남고 4개를 여기에 나래비를 세울 수 있겠죠. BCDE도 되고 CBDE도 되고 DBCE도 되고. 자, 사팩토리얼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여기 세울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5 곱하기 4팩토리얼이) 되겠네요. 총. 왜냐면 앞에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개가 또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나래비를 세우든 4팩토리얼이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되는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코딩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딱 멈춰 놓은 다음에 본인이 혼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반복문을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반복문을 쓰면 되겠네. 자, 1, 2, 3, 4, 5까지 계산을 한다. 곱하기를 1, 2, 3, 4, 5를 한다. 5번 반복하면 되겠네. 시작은 어디부터? 1부터. 끝은 언제까지? 5까지. 증가는 1만큼. 자, 이미 우리 다 한 겁니다. 그거를 한번 혼자 구현해 보시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구현했다고 전 생각하고 바로 답으로 넘어갈게요. 실제 구현하시려면 스페이스 눌러서 멈췄다가 본인이 짜보시고 정답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에서 이 친구들을 줄을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 일단 변수를 선언해 봅시다. 자, 이때 팩토리얼을 저장할 변수 fact의 초기값을 1로 설정해야 되겠죠. 당연히 왜? 1부터 1, 2, 3, 4, 5까지 곱하니까 초기값을 제일 처음 값은 1이 될 겁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친구가 5명 있을 때는 5명이라고 변수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걸 for로프로 한번 짜봅시다. 그냥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아까 그 5명의 경우를 for로프로 어떻게 짜면 될까요? for. 자, i는 변수를 받는 거고 in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근데 이 리스트는 우리가 range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i는 변수죠. 어떤 변수? 이 리스트 안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저장하는 변수. 자, 그러면 range로 한번 이거를 코드를 짜봅시다. 1부터 시작하죠. 1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곱셈을 하죠? 1, 2, 3, 4, 5. 5까지 곱해야 되니까 1부터 5까지 한 번씩 거치면서 나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 레인지의 결과값이 1, 2, 3, 4, 5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요소로 나와야 돼, 출력이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6이 들어가면 된다고 했고 플러스 1 해서 1만큼 증가하니까 여기 1. 자,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i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i 곱하기 뭘 하면 될까요? 어떤 값을, 최종 값을 우리가 곱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그 값을 fact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for loop 위에서 fact는 1로 설정해 볼게요. fact는 fact, 여기 들여쓰기 해줘야 됩니다. 여기.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블럭이 어떻게 생성되죠? 자, 이렇게 블럭이 생성되겠죠. 자, 처음에 1이 대입됐어요. 1 곱하기 fact는 현재 무엇이죠? 1. 그러면 1이죠. 그거를 다시 fact에 대입을 해놔오. 그러면 현재 fact는 1입니다. 언제? 여기 1이 대입됐을 때 결과값이 fact는 1. 자, 두 번째. 2가 여기 i에 저장이 되겠네요. 이번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i가 2가 되네요. 그러면 2 곱하기 fact가 몇이죠? 1이었죠. 현재 시점에 fact 여기. 그러면 2가 되네요. 2를 fact에 대입해 줍니다. 그럼 fact는 어떻게 되죠? 2로 바뀌었습니다. 자, 3이 다음번 루프 때 들어가요. i는 3. 그러면 i는 3 곱하기 fact가 몇이죠? 현재 시점에서? 2네? 2는 6이죠. 6이 fact로 들어갑니다. 자, 6이 들어갑니다. 언제? 3이 대입됐을 때. 자, 4가 이번에는 i로 들어갔네요. 4 곱하기 현재 fact가 값이 몇이죠? 6이네요. 6, 4, 24가 fact로 다시 저장입니다. 14. 자, 이해 가시죠? 이렇게 쭉쭉 해서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5가 i에 들어갔어요. 5 곱하기 현재 그 fact가 몇이죠? 24. 값은 120. 120이 fact로 저장합니다. 120. 그 다음에 요소를 보니까 5 다음에 없죠? 그러면은 요 for loop가 블럭이 종료. 끝. 반환값은 fact는 현재 마지막의 값이 어떻게 됐죠? 120. 그러면 120이 출력되겠네요. 자, 이것까지는 이해하시죠? 흐름을 따라왔죠? 네. 근데 만약에 좀 더러우니까 지우고 이걸, 이 값이 우리가 현재는 1부터 5까지만 했잖아요. 5까지. 근데 이게 (7, 6, 7, 8까지로) 사용자가 만약에 바꾼다고 쳐요. 입력을 받아서 어디로부터? 숫자를 입력을 하세요. 인풋으로 받아서. 이렇게 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는 숫자로 그냥 우리가 내용을 아니까 박아놨잖아요. 어떤 특정 숫자를. 이거를 변경하면 되겠죠. 어떻게? 사용자가 입력한 동적인 숫자로 바뀌도록. 만약에 사용자가 나는 8팩토리얼을 구하고 싶어 라고 입력을 했으면 이렇게 값이 변하면 되겠죠.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값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시작 숫자는 똑같죠. 일단 1부터 하니까 8팩토리얼이니까 어디가 바뀌면 되죠? 여기가 바뀌면 되겠네요. 끝에 종료가.
8까지 8팩토리얼을 곱하고 싶어. 그러면은 8 플러스 1이 되면 되니까. 9가 들어가면 되니까. 맞죠? 8팩토리얼까지 구하려면. 자, 그러면 여기를 변수로 바꾸면 되겠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예. 이렇게. 넘은 유저가 인풋으로 입력하는 값으로. 자, 그거를 표현한 게 지금 아래에 있는 코드입니다. 여기는 num이라고 안 하고 변수 이름을 지금 friends num이라고 했네요. 자, 똑같죠? num 플러스 2나 friends num 플러스 1이나 그냥 변수 이름만 다른 거고. 자, 이걸 동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하면 되죠. 그리고 처음에 friends num 같은 경우에는 5로 이렇게 박아놓지 말고 input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게 만들면 동적으로 입력받은 숫자만큼의 팩토리얼을 구하는 그런 코드가 완성이 되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때 if문이랑 똑같죠? 자, 이만큼이 하나의 블럭입니다. 이 블럭이 종료되면 어디로 가죠? 바로 여기로. 그 다음 줄로. 이 블럭도 같은 레벨에 있는 블럭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문의 문법 그리고 포문의 규칙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포문을 실제로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포문을 활용해서 반복적인 덧셈을 해보자. 자, 첫 번째 한글로 코드를 한번 짜기 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봅시다. 이런 거를 이제 수도 코드라고 하는데, 아래에 있군요. 의사 코드, 수도 코드라고 합니다. 수도 코드가 어떤 예제냐면, 실제로는 이 코드가 작동하진 않지만, 사람 입장에서 이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문맥을 파악하기에 도움이 돼서 가끔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개인 취향이라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순서도로 그려서 그림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는 하진 않고 약간 기능별로 묶어가지고 어떤 흐름을 이렇게 필기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좀 솔직히 얘기하면 좀 코딩을 한 10년 정도 하면은 그냥 바로 짤 수 있어요. 짜고 싶은 내용이. 네. 그건 먼 훗날이니까 일단은 한번 수도 코드 한번 만들어 보자. 자,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1부터 10까지 변할 변수 i를 준비한다. 이거 코드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i는 초기값을 0으로 해볼게요, 그냥. for loop를 돌리고 변수 i가 1을 시작으로 10까지 1씩 증가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합값에 i 값을 더해준다. 이거 뭐죠? 0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0부터 9까지겠네요. 0부터 9까지 1씩 더하면서 실행시킨 총 값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거 코드로 한번 바꿔보죠. 자, 봅시다. 자, 포문을 활용해서 반복적으로 덧셈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예제는 팩토리얼 한번 봤죠. 이번에는 0부터 특정 수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맨 처음에 i를 0으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1부터 10까지 더하는 코드네요, 이거는. 자,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계속 제가 반복을 하는 이유는 이거 왜 계속 반복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해드려야 나중에 머리에 각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는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range 값의 아웃풋이 뭐가 나올까요? 자, 시작점 1 증가분이 1 2 3 점점점점. 자, 11이니까 11 마이너스 1만큼 찍히겠네요. 그래서 9 10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한 순서대로 i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i의 값이 1에서 10까지 한 번씩 값이 변하겠죠. 자, 그때 합이라는 변수에 각각 순서마다 1부터 10까지를 다 통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을 구한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처음으로 1이 들어왔을 때 합 플러스 1이 되겠죠. 처음으로 돌 때. 이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우리가 아래와 같이 이 코드를 돌리면 에러가 나는데, 자, 합 is not defined 라고 나오죠. 자, 합이라는 값을 무엇인지 몰라요. 이 코드는. 그냥 변수 이름만 넣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거 뭔가 이상하죠? 그쵸? 자, 보시면 요 줄 자체를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요 줄이 실행이 어떻게 되나요, 순서가? 이 줄의 실행은 오른쪽 거가 먼저 계산이 돼서 왼쪽에 할당이 되는 형태죠. 자, 이 오른쪽 것만 한번 봅시다. 오른쪽 거는 합 플러스 1이죠. 근데 이 합이라는 변수에 값이 뭐가 저장되어 있나요? 값이 저장되어 있지 않죠, 현재. 왜냐면 우리가 값을 할당한 적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에러가 나는 겁니다. 합 is not defined. 합의 밸류가 지정되지 않았어요. 라는 에러가 났네요. 자, 이걸 약간 도식화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류가 발생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에 어떤 값이 있어야만 다시 합 자기 자신에 누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합은 합 플러스 1이라는 수식에 오른쪽이 먼저 실행된다고 했죠. 여기가 먼저 실행되고 2번 여기가 실행됩니다. 근데 1번에서 합을 참조할 때 합에 무슨 값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defined 되지 않았다. 정의가 되지 않았다. 합에 있는 값이 뭔지를 모른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초기화라는 걸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합을 그냥 0으로 그냥 무작정 할당을 해놨어요. 이 경우에 합은 0으로 초기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합을 어느 위치에서 초기화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자, 합을 여기서 초기화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여기에서 합이 쓰이죠, 실제 합이라는 변수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행될 때 오른쪽이 먼저 실행된다고 했고, 자, i가 정의가 됐나요? 이걸 실행할 때? i 정의됐죠. 어디에서? 여기서도 했고 여기서도 값이 이렇게 들어가죠. i는 오케이. 값이 할당이 되어 있네요. define 되어 있다. 합은 define 되어 있나요? 값이 들어가 있나요? 네, 여기에서 초기화를 했고 그러면 0이겠네요, 처음에. 자, 그러면 요거는 에러가 안 나죠. define이 i랑 합이랑 다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i 같은 경우에 가장 처음에는 값이 1부터 시작하니까 1일 겁니다. 0 플러스 1 연산되죠. 그래서 이 결과가 1이니까 1이 여기로 할당이 된다. 자, 되게 자연스럽게 합의 값을 연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합을 요 사이에 우리가 초기화를 했다고 합시다. 합은 0 이렇게 요 사이에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 라인 입장에서 볼 때 합이 초기화 되어 있나요? 네, 0으로 되어 있네요. i도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하지만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for loop 안에서는 지금 이 for loop를 제가 말씀드린 조건으로 다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고 합은 0, 합은 합 플러스 i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익숙해왔던 들여쓰기 기준으로 블럭을 만들어 보죠. 자, 여기가 이렇게 블럭이죠. 이만큼. 어떤 블럭? 이 for loop가 실행될 때 그 연산이 되는 블럭. 요 전체가 한꺼번에 연산이 되죠. 볼게요. 이게 1부터 10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for loop 반복문 처음에 1이 들어가죠. i가 1일 때 하면은 힙이 0, i가 1. 그러면 0 플러스 1은 몇이죠? 1. 그러면 합이 1이 되겠네요. 자, i가 1일 때 합은 1이 되었네요. 자, 두 번째, i가 2일 때 2가 i의 할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부터 실행시키죠. 그랬더니 합을 0으로 바꿨어요. 일단. 그럼 어떻게 되죠? 2일 때 합은 0이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합이 0이니까 여기는 0. i는 몇이죠? 현재? 2. 그러면 2니까 합에 2가 들어가네요. 2. 이해 가시죠? 자, 3일 때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3일 때 3 넣고 합을 또 0으로 초기화를 해버리네. 그래? 3일 때 또 0이 되네. 그 다음에 뒤에서 i가 3이니까 3을 더하면 3이 되네. 어라?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1부터 10까지 더한 값을 합에 저장하고 싶은데 지금 합은 그냥 i 값이랑 똑같은 값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이 합을 여기서 초기화를 항상 0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합의 값이 이전에 더했던 값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항상 0으로 또 초기화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이 왼쪽 코드처럼 합을 이 for loop 바깥에 있는 블록에 넣어서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야 이 값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요렇게 for loop를 짤 때는 이 for loop 위에 초기화 값을 어디에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반면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합을 만약에 여기에서 0으로 초기한다고 합시다. 0. 이거 코드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없다고 치고 여기에서 초기를 한다. 자, 첫 번째 1 들어와서 i로 간 다음에 여기에 i는 그러면 1이 되고 합은 또 초기화가 안 됐네. 에러. 끝. 안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1부터 우리가 10까지 더했던 거를 한번 그림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이제 for loop를 쓸 때 i의 값이 계속 레인지에 의해서 1부터 10까지 값이 변하죠. 자, 그래서 1부터 10까지 i의 값이 변화가 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1회 때는 for loop의 1회, for loop가 처음 루프를 돌 때 값은 i가 1로 할당이 되고 합은 0이었죠. 맨 위에서 0으로 초기했으니까. 그래서 0이랑 1 더하면 합은 현재 1이 되었네요. 첫 번째 1회 돌 때. 즉 i 값에 1이 할당될 때 합값은 1이네요. 자, 두 번째로 i에 2가 할당될 때, 두 번째 for loop를 돌 때, 그러면 i는 2니까 2 더하기 1이 계속 유지되죠. 이 경우에는 2를 더하니까 3. 자,
for가 세 번째 루프를 돌 때 세 번째 요소인, 세 번째 인자인 3을 꺼내오고 3을 i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기존의 합 변수에 있었던 값을 더합니다. 6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9에 10회 할 때는 다음과 같이 55로 결과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프루프를 활용해서 반복적인 덧셈을 우리가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1000에서 2000 사이에 홀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짜봅시다. 자, 이거 영상을 멈췄다가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세요. 자, 구현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정답을 봅시다. 자, 우리가 변수 초기화 이렇게 한꺼번에 2개씩 해도 된다고 했죠. 대신에 여기의 개수, 여기 변수의 1개, 2개, 값에 대응하는 값의 변수 2개가 같아야 된다. 개수가. 자, 0으로 둘 다 초기화를 했네요. 그 다음에 1000부터 우리가 더하려면 어떻게 레인지를 가져가야 될까요? 자, 1000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1000 사이이네요. 그럼 1000이 아니고 1001부터 라는 얘기인가? 여튼 여기는 코드를 1001부터 했네요. 전 1000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1001이 제일 먼저 i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홀수의 합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1001로 했고 그 다음에 2001까지 돌되 2씩 증가해 나오. 자, 그러면 이 레인지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1001, 그 다음에 2씩 증가를 하라고 하니까 1003, 1005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2001이니까 2000까지 도는데 2000은 안 지키죠. 왜냐면 홀수로만 계속 들어가니까. 그러면 1, 9, 9, 9는 홀수니까 여기까지겠네요. 네,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 이렇게 나온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합은 합 플러스 i가 아니라 같이 요것도 우리 배운 거 기억나시죠? 이것도 합은 합 플러스 i와 같은 코드다. 기억이 안 나시면 잠깐 책을 넘겨서 연산자 부분을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면 포르프의 기본적인 구문 우리가 다 배웠고 이번에는 스스로 500부터 1000까지 짝수의 합을 구하는 코드를 구해보죠. 자, 여기에 네모칸이 뭐 들어가면 될까요? 자, 동영상 멈추시고 혼자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과 같이 짝수니까 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난이도를 높여봅시다. 지금부터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자, 우리가 중첩 이프문 기억나죠? 이프문 안에 또 이프문. 그것처럼 포문 안에 또 포문이 들어가는데 이걸 바로 중첩 포문이라고 합니다. 포문 안에 또 포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중첩 포문이라고 한다. 중첩 포문의 실행 횟수는 바깥 포문 반복수 곱하기 안쪽 포문 반복수. 아, 교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예제로 보면 쉽습니다. 자, 우리가 이 레인지 3 어떻게 되죠? 0, 1, 2 세 가지의 값이 반환되겠네요. 그러면 i의 0일 때, 1일 때, 2일 때 총 3번의 루프를 돌겠죠. 바깥 포문에서. 자, 똑같이 이 부문과 같이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포문을 돌립니다. 다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변수 값을 i로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i는 위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래 거를 i로 해버리면 여기서 처음에 0을 i에 0을 대입했다가 이 라인에 와서 다시 여기서 또 0을 한 번 더 대입해요, i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 레인지의 값은 2까지니까 0,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레인지에서 0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 이름을 다르게 썼습니다. K로.
자, 그래서 여기서 i 값이랑 k 값을 프린트문으로 출력을 하네요.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풀어서 한번 해보죠. 자, 이 안쪽에 있는 포문은 몇 번 돌까요? 0이랑 1. 두 번 돌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거 바깥에서 포문이 반복횟수 3번 돌죠? 안쪽에 있는 이 포문은 0, 1 두 개니까 2번 돌죠? 곱하기 하면은 총 6번 이 이중 포문이 프린트문을 출력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인가? 살펴봅시다. 자, 다 지우고. 자, 이 상황에서 자, 블록을 한번 나눠볼게요. 자, 여기 블록을 나누면 for loop가 일단 가장 크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크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블록이 어딨죠? 들여쓰기하고 이 블록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블록이 딱 실행이 되면은 일단 0이 i에 할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들여쓰기가 들어가는 거를 한 다음 줄을 딱 보니까 또 포문이에요. 포문 문법상 땡땡이 나오니까 또 블럭을 크게 만들겠네요. 여러 줄로. 자, 이 포문 아래에 있는 애들을 다 쭉 실행시킬 겁니다. 프린트문 여러 개면 여러 개를 한 번에 실행시키겠죠. 근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네요, 일단.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중 포문의 블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래에 있는 이중 포문의 반복 횟수는 2번입니다. 바로 0이랑, 레인지가 0이랑 1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0 값을 여기 k에 넣어요. 자, 그러면 단상이 좀 쉽습니다 하고 i 값은 현재 뭐죠? 이 부모 포문에서 i가 0으로 할당됐으니까 0일 테고 그 다음에 자식 포문에서 0이 k에 할당됐으니까 k도 0일 테고 그래서 i 값 0, k 값 0 출력.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중 포문 같은 경우에는 0만 있는 게 아니라 1도 있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부모 포문을 실행시키는 게 아니고 아래에 있는 자식 포문이 한 번 더 실행이 됩니다. 여기 k에 1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k의 블록 안에 프린트가 있으니까 자식 포문 안에 프린트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i 값은 현재 뭐죠? 그대로 0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i 값을 변경시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k 값은 1로 변경시켰죠. 그래서 i는 0, k는 1. 아, 교수님 너무 복잡해요. 네, 복잡합니다. 이중포문 처음에 조금 어려워요, 생각보다. 완전 처음이신 분들은. 그렇지만 계속 반복을 해서 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처음에 위에 있던 포문의 값은 뭐겠구나. 여기 그 안에 있는 포문 뭐시겠구나.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0 한번 돌았고 1 한번 돌았죠. 그러면 이 블럭이 어떻게 되죠? 반복문이니까 이 안에 있던 요소를 다 돌면 terminate, 종료가 됩니다. 그럼 이 안쪽에 있는 거가 종료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 위에 있는 부모 블럭, 큰 부모 포문이 쌓은 블럭은 종료가 됐나요? 안 됐죠. 왜냐? 아직도 1과 2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는 1을 i에 대입을 합니다. 짜잔, 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 실행시키는 게 다음 줄을 또 가니까 포문이 또 있어요. 자식 포문이 있구나.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 포문을 또 돌겠죠, 얘를. 근데 이 자식 포문은 또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네, 값이. 레인지 값이. 그러면 또 0을 처음에 k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i의 값은 몇이죠? 1. k의 값은 0으로 다시 초기화했으니까 0. 자, 그리고 0을 찍고 나서 포문이니까, 반복문이니까 이 블럭이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하겠죠. 이 자식 블럭이 끝날 때까지. 자식 블럭이 끝나는 거의 조건은 여기 레인지 안에 있는 이 값들이
다 한 번씩 할당된 이후니까. 그 다음에 1이 또 할당이 되겠네요. K에 이번에. 이때 I 값이 변했나요? 1에서 안 변했죠. 1. 그리고 K 값은 변했죠. 1을 대입했으니까 1.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포문을 돌려보니까 요소 값을 0, 1 다 대입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자식 포문이 종료가 되죠. 자, 그래서 자식 포문은 종료가 됐는데 그 다음에 더 큰 범위의 블록이었던 부모 포문의 요소를 보니까 2가 하나 더 남아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이번엔 2를 i에 도입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2를 대입했어요. 2를 대입하고 나니까 또 그 다음 줄을 실행하니까 또 포문이 있네. 자, 그래서 이 자식 포문의 블럭을 실행시킵니다. 자식 포문의 블럭을 봤더니 또 요소가 0이랑 1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0을 대입. 이때 i 값은 몇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2를 대입했으니까 2가 되고 k 값은 0을 대입했으니까 0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프린트를 하고 나서 반복문이 종료됐나 보니까 종료가 안 됐어요. 왜냐면 1이 남아있어서 1을 대입. 그러면 i 값은 또 변화했나요? 안 했죠. 2 그대로 나오고 k 값은 변화했으니까 1. 자, 그 값이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1까지 대입하고 다시 포르프를 돌려야 되나 봤더니 요소가 없어요. 끝났죠. 그럼 자식 포문이 모두 다 돌았으니까 끝나고 자, 다시 부모 포문의 블럭에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부모 포문의 블럭 중에서 요소가 0, 1인데 2까지 돌았어요. 그 다음에 요소가 더 있나요? 요소가 없네요. 그러면 부모 포문의 큰 블럭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식 포문, 부모 포문이 다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종합하면 자, 바깥의 포문의 반복 횟수 곱하기 안쪽 포문의 반복 횟수가 곱한 것만큼 여기 아래를 돌았죠. 자, 그겁니다. 중첩 포문은 다음과 같이 작동을 합니다.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오른쪽에 그림으로 친절하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바깥의 포문이 3회 반복하고 안쪽 포문이 각각 2회를 반복한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안에 이 안쪽 포문에 땡땡 이후에 들여쓰기 된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얼마만큼? 각각 2회씩. 이 각각은 바로 여기 바깥에 있는 포문의 요소들이 값이 바뀔 때마다, 즉 바깥에 있는 포문의 요소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는데 안쪽에 만약에 2회가 있으면 각각 3회마다 2회씩 반복을 하니까 총 6회를 반복한다. 자, 그래서 중첩 포문을 좀 한 번씩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바깥에 부모 포문, 외부 포문이라고 할게요. 이 첫 회에 i에 0을 대입하죠. 왜 그랬냐면 부모 포문은 0, 1, 2로 되어 있었고 자식 포문은 0, 1로 레인지가 결정되어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부모 포문에서 i에 0을 대입. 그 다음에 부모 포문에서 실행하는 다음 코드를 보니까 포문이 또 있네요. 자식 포문으로. 그래서 이 내부 포문에 첫 번째로 0을 내부 포문에 첫 번째 1회에 k에 0을 대입. 그 다음에 프린트 수행. 이게 끝나면 또 내부 포문에 1에 i에 1을 대입. 프린트 수행. 자, 그래서 내부 포문에 요소들을 다 썼죠. 0이랑 1을. 그러면 다시 부모 포문으로 올라와서 부모 포문이 요소들을 다 썼나 보니까 1, 2가 남아있네요. 그러면 1을 이번에는 할당. 어디에? 바로 i에. 변수 i에 대입. 자, 변수 i에 1을 대입하고 각각이라고 했죠. 저희가 부모 포문에서 자식 포문 넘어갈 때 보니까 자식 포문이 또 0과 1이 있네. 0과 1을 각각 수행. 0 대입, k에 1 대입.
자, 그래서 다시 이게 한 번씩 종료가 되고 부모 포문으로 돌아왔더니 부모 포문에 요소가 있나요? 2가 있네. 그래서 다 이번엔 i에 2를 대입.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부모 포문에 2를 대입했을 때 또 자식 포문에 0과 1의 요소가 있네요. 자식 포문에 0, 1 한 번씩 대입. 끝. 이렇게 됩니다. 그 그림으로 보면 1회, 2회, 3회. 즉 부모 입장에서 1회, 2회, 3회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1회. 부모가 0일 때 자식은 0과 1 두 가지로 나오고 1일 때도 0과 1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이 부분 중요하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앞장부터 다시 한번 이해되실 때까지 살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막상 제가 이렇게 굉장히 천천히 하나하나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이거 뭐 겁나 쉽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으실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들으실 때는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금방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을 혼자서 꼭 해봐야 됩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다음 코드는 총 몇 번이 돌까요? 지금은 우리가 방금 배웠으니까 금방 알 수 있죠. 이거 0, 1. 이거는 0, 1, 2. 3개, 2개 곱하면 6개네. 자, 6번. 맞죠? 자, 이번에 그래서 9구단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2단부터 9단까지 9구단을 출력하는 9구단 계산기를 만듭니다. 2단에서 9단까지 포문을 사용해서 계산기를 만드는데 그런데 2단에서도 다시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9까지 곱하는 숫자가 1부터 9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곱해지는 수도 역시 포문을 사용해야겠죠. 결국에는 바깥 포문은 2단, 3단부터 9단까지 안쪽 포문은 1단부터 3단으로 곱하는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 중첩 포문을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는 이렇게 쭉쭉쭉 나와야겠네요. 생략했지만 이 다음에 나올 거는 이거겠죠.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이런 식으로. 자, 이거 한번 멈춰 두시고 여기까지만 보시고 한번 짜보세요. 만약에 여기까지만 딱 보시고 이걸 짜서 성공했다 하시면은 굉장히 훌륭하신 거고 잘 이해를 하신 거고, 만약에 이거를 혼자 못 짜겠다 하시는 분은 당연한 겁니다. 뭐 이걸 우리가 지금 공부를 포문을 1시간째 공부했는데 1시간 공부하고 이걸 바로 깨닫는다? 이거는 코딩 천재예요. 진짜 내가 코딩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까지 보고 한 번에 이걸 짰다 하면은 그냥 천성입니다. 네. 자, 그래서 코드를 한번 짜봅시다. 결과적으로 이게 끝이에요. 에이? 정말요? 네, 이게 끝입니다. 자, 일단 i를 0, k를 0으로 초기화를 해봅시다. 바깥 포문은 2단에서 9단까지만 반복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 부분. 즉, 또 블럭으로 나눠보면 바깥 포문의 블럭은 이렇게, 안쪽 포문의 블럭은 이렇게. 자, 바깥 포문이 2부터 이걸로 하면은 9까지죠. 이렇게. 이 레인지로 하면은 3, 9. 안쪽 포문은 1부터 시작하네요. 1부터 2, 12까지인가? 9까지. 자, 첫 번째 2가 i에 대입되겠죠. 그래서 다음 줄을 실행했더니 또 포문이 들어가 있네. 그러면 이번에 k에 1이 할당이 되겠네요. 첫 번째 요소가 1이니까. 그러면 i가 현재 몇이죠? i는 2고 k는 1이겠네요. 맞죠? 2 곱하기 1 값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돌았을 때. 자, 반복문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기 전까지 이 부모
부모의 반복을 건들지 않아요. 근데 반복문의 자식 포문이 끝날 때는 언제? 바로 1부터 9까지의 이 요소를 모두 사용했을 때 끝나고 부모 포문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2번이 이번엔 할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K에. 그러면 I 값은 어떻게 되나요? I는 그대로죠. 아직 부모 포문까지 나가지는 않았으니까. 여기 자식 포문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그대로. 근데 K는 2를 할당했다. 점점점점 이렇게 돼서 2 곱하기 9까지 실행됐다고 쳐볼게요. 여기 9까지. 그리고 다시 내부 포문에서 마지막으로 요소가 9 이후에 또 있니? 라고 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내부 포문 종료. 내부 포문 종료. 이 내부 포문이 종료되면 어디로 가죠? 반복문이었으니까 애초에 실행시킨 게 부모 포문으로 돌아가겠죠. 반복을 하고 있던 도중이었으니까. 그리고 부모 포문이 종료가 되었나 확인하러 여기 요소가 있나 찾아보니까 2는 썼고 그 다음에 3이 있네. 3을 i에 넣고 자 3을 i에 넣고 그 다음에 다음 줄을 실행했더니 또 포문이야. 1 좀 그만하고 싶은데 포문의 요소를 봤더니 다시 1부터 9까지네. 이거 무한지옥이군. 그래서 1을 다시 K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3, i는 3이 되겠죠. 이번엔 곱하기 1.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 자식 입장에서. 3 곱하기 9까지 출력돼요. 또 자식 포문이 9 이상 없으니까 종료된 다음에 부모 포문의 반복이 진행 중이었죠. 아직 3이 끝나고 4가 그 다음에 i로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4 곱하기 또 1부터 담점점 9까지. 이게 언제까지? 9 곱하기 9까지. 자, 9구단 프로그램 만들었다. 끝입니다. 자, 포문을 제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는데 포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포문이랑 while문이랑 똑같아요. 거의. while문은 가장 특수한 상황에 많이 쓰긴 하는데 그냥 while문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while문도 반복문입니다. 포문이랑 거의 문법도 같고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포문은 반복할 횟수를 range에서 결정한 후에 그 횟수만큼 반복을 합니다. while문은 반복을 결정하기보다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그냥 반복을 하는 그런 문구예요. 자, 둘이 친구라고 하네요. 네, 친구입니다. 같이 사실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구를 읽어봐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바로 예제로 넘어갈게요. 자, 포문과 while문을 비교해 봅시다. 자, 난생처음 문장 3번 반복하는 거 포문으로 짜면 어떻게 하죠? 자, range로 0부터 시작해가지고 3까지. 그러면 0, 1, 2의 요소가 생성이 될 테고 이거 한 번씩 i에 대입하니까 i가 0, 1, 2 하면서 이런 게 출력이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자, while문으로 짜볼게요. while문은 이렇게 짭니다. 그냥 i를 0으로 초기화를 해요. 예를 들면 i라는 변수를. 그 다음에 while문은 예를 들어서 조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실행을 시킨다고 했죠. 어떻게 하냐? 여기에 if문에 사용했던 것처럼 조건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i가 3보다 작니? 만약에 이게 true다 하면은 여기 아래 들여쓰기 된 부분을 다 실행시키고 false다 하면은 이 while문의 블록을 종료시킵니다. 이 블록을 종료시켜요. 빠져나가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처음에 i가 빵이니까 0이 3보다 작니? true죠? 그럼 여기 아래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찍네요. 처음에. 그 다음에 요 다음 줄도 실행시키죠. i는 i 플러스 1. i가 처음에 0이니까 0 플러스 1은 0. 1. 그러니까 while문이 한 번 처음 돌았을 때 i 값은 0에서 1로 변경.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while문은 도는데 두 번째로 다시 요거를 실행시킵니다. i가 3보다 작니? 자,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i가 0이 아니고 1로 우리가 증가시켰죠. 1이 3보다 작니? 작아요. 그러니까 또 아래 거를 실행. 요거를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i가 현재 몇이죠? 1이었죠? 1 플러스 1은 2. 그러니까 i가 이번엔 2로 바뀌겠네요. 2. 자, 그러면 while문에 또 조건을 봅니다. 이걸 다 끝냈으니까 여기까지. 이번엔 i가 2예요. 2가 3보다 작니? 작네요. true니까 요거를 실행.
요걸 출력. 그 다음에 이번에는 i가 2고 2 플러스 2를 하면 i가 3이죠. 3이 되고 일단 다시 while 문으로 올라가서 조건을 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i가 3으로 냈었죠. 여기 요거 실행시켜서 3이 3보다 작니? 아닌데요. 이번에 false 났어요. false를 나면은 요 블럭 while 문이 감싸고 있던 블럭 자체를 나와버립니다. 끝. 더 이상 실행 안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출력되었다. 자, 이 for 문이랑 while 문이랑 똑같죠? 출력되는 결과는. 그래서 for 문으로 짤 수 있는 거는 while 문으로도 짤 수 있고 while 문으로 짤 수 있는 거는 for 문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퀴즈. 이거 실행하면은 몇 번이 출력이 될까요? 한번 손으로 천천히 i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풀었다고 치고 자, while문은 또 이제 무한 루프를 돌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반복문을 빠져나올 조건이 없이 무한히 while문 내부를 반복하는 걸 바로 무한 루프라고 하고 우리가 거북이 프로그램에서 무한 루프를 while true로 줘가지고 사용을 해왔었죠.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while 띄고 조건식 하나만 쓰면 돼요. 이 조건식을 true로 지정하면 무한 루프로 지정됩니다. 자, 왜냐? while하고 조건이 true예요. 뭔가를 실행을 해요. 그러면은 이 조건을 실행한 다음에 어디로 오죠, 얘는? 다시 끝나면 여기 조건식을 한번 검토하죠. 이게 true면은 또 이걸 실행시키고 또 끝났으니까 조건문을 와서 보는데 얘가 또 true예요. 무조건 실행. 내려와서 실행. 또 올라갔더니 이게 또 true예요. 또 실행. 자,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되니까 이 반복할 문장이 계속 반복된다. 이게 바로 무한 루프입니다. 자, 무한 반복을 간단한 이제 while문으로 짜볼게요. 자, 이렇게 짰습니다. while 조건문은 그냥 true. 자, 그러면 얘를 실행시키겠죠? 프린트를. 그 다음에 끝났어요. 이 while문 안에 있는 블록을 다 실행시켰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다시 얘를 검사합니다. true. 또 true네? 실행. 그 다음에 끝났으니까 또 다시 조건을 검색. 또 true네? 실행. 하면 이 히읗이 무한히 계속 반복이 된다. 자, 이거 본인 컴퓨터에서 한번 실행시켜 보시겠어요? 네, 히읗이 계속 출력됩니다. 이거 어떻게 중지하냐? 컨트롤 C를 입력하면은 중지가 돼요. 무한루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컨트롤 C는 뭐다? 그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다. 그리고 혹시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걸 실행시키시는 분은 종료시키려면 제가 실습 시간에 어떻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무한 반복하는 간단한 while문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짤 수 있습니다. 입력한 두 수 합계를 반복해서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짜봐라. 자, while true로 주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숫자 두 개를 받아야 되니까 숫자 num1, num2. 그래서 숫자를 1번을 받고 2번을 받아서 사용자로부터 받아서 합을 num1 플러스 num2 해서 num1 플러스 num2는 값이 이거다. 자, 합이 여기에서 초기화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주구 영상 설명드려서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로 30, 77 치면은 여기 나오겠네요. 근데 여기까지 끝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얘는 이 while문이라는 블럭 안에서 어디로 가죠? 끝나면 여기가 한 타임 다시 이걸 여기로 가죠. 여기를 true를 검사해서 또 true네? 이거 또 실행. 여기까지 다 실행시키고 또 어디로? 다시 여기로. while문으로. 또 true네? 무조건 실행. 자, 이걸 계속 입력받아서 계속 합을 내네요. 자, 간단하게 숫자 합을 계속 입력받아서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 break 문과 continue 문을 살펴볼게요. 자, 반복문을 탈출하는 방법이 바로 브레이크 문입니다. 자, 우리가 무한반복을 지금 했죠. 반복문은 근데 for loop에서도 있고 while문도 있는데
이 forif나 while문을 특정 조건을 만나면 무조건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코딩 하시다 보면 언젠간 필요한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브레이크 의미가 뭐나요? 말 그대로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았다, 멈춰, 더 이상 하지 마, 이런 느낌이죠. 뭐 스탑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겠네요. 자, 포문을 돌립니다. 1부터 뭐죠 이거? 100까지 1000까지 1000번 돌겠네요. 반복문을 i왜 실행합니다. 1 실행합니다. 처음엔 찍히겠죠. 이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1, 2, 3, 점점점 1000까지 1000개가 있으니까 요소 1000개를 돌겠네요. 첫 번째 1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음 문장을 실행시키니까 반복문 i회를 실행합니다. 1이니까 값이 1회를 실행합니다. 이게 출력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라인에 바로 브레이크가 들어왔네. 브레이크 뭐라고 했죠? 이 for loop의 블럭을 탈출하는 구문이다. 명령어다. 한 번 실행시키고 바로 브레이크가 나왔어요. 자, 브레이크가 나오면 이 순간에 바로 이 블럭을 빠져나와서 이 다음 거를 실행시킵니다. 근데 이 다음 거에 프린트나 뭐 시키는 명령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겠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원래는 1000번 반복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딱 만난 순간 그냥 몇 번을 반복하든 상관없이 그냥 이 반복문에 빠져나와요. 자, 그 다음에 반복문을 탈출하는 브레이크문을 실제 코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while문에서 우리가 이런 조건을 한번 적읍시다. 넘버를 입력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만약에 입력받은 넘버가 0이면 브레이크를 해라. 교수님 근데 이거 브레이크 여기 띄어쓰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 됩니다. 왜냐면 레벨로 살펴볼게요. 자, 블럭으로 보면 이게 if가 하나의 블럭이죠. 지금 이렇게 작게. 그리고 이 num도 if랑 같은 레벨의 하나의 실행 단위의 블럭. 이 두 번째 num도 실행 단위의 블럭. 이 합도 실행 단위의 블럭. 얘도 블럭. 그 바깥에 가장 크게 while 블럭. 그 다음에 이 블럭. while문과 같은 레벨에 있는 다른 블럭. 이런 구조죠. 자, 그래서 while문 들어와요. 처음으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0, 77을 입력했다고 칩시다. 30 입력했어요. 근데 if문 이 30 입력한 다음에 바로 어디로 오죠? 얘를 실행시키죠.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나요? 넘버가 30이니까 0이 아니죠. 그러면 이 브레이크 타나요? 안 타나요? 예. 안 타죠. 이 조건이 true가 아니니까 요거 if문에 요 브레이크를 실행시키지 않고 바로 어디로? else로 가면 되는데 else가 없으니까 if문의 블럭은 여기서 종료. 그러면 그 다음 줄을 실행시키겠죠. 요거를 실행시키겠네요. 자, 두 번째 숫자를 77로 입력 받습니다. 그러면 합을 구하면 합의 개수를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요 상태까지 왔어요. 여기가 딱 끝났어요. 여기까지. 그럼 어디로 오죠? while문은? 자, 여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죠. 다시. true니 조건을 검색하니까 또 true예요. 그러면 또 다시 실행시킵니다. 어디부터? 여기부터. 넘버를 입력받습니다. 이번에 0을 입력받았네요. 자, 0을 입력받았더니 그랬더니 num이 0이에요. 자, 이 조건 만족했나요? true니까 만족했네요. 그러면 이 브레이크 타나요? 안 타나요? 타죠. 브레이크. 브레이크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문을 탈출한다. 반복문은 뭐죠 지금? while문. while문의 블럭이 뭐죠? 자, 이 큰 블럭. 요거를 탈출한다. 어느 시점에? 이 브레이크를 만난 순간. 자, 그러면 여기를 탈출했다. 라고 하면은 이 브레이크, 이 while문 통짜를 다 탈출한다는 거니까 이 while문 탈출하면 어디가 실행되죠? 바로 이 while문과 같은 레벨의 다음 코드가 실행되네요. 얘가 실행이 될 겁니다. 0을 입력해서 계산이 종료됩니다. 이해가시죠? 브레이크를 만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실행하고 있는 반복문이 종료된다. 그 반복문은 다음과 같은 블럭이었는데 들여쓰기 기준으로 이거를 탈출해서 그 다음 코드를 실행시킨다. 자, 그런데 continue라는 게 또 있습니다. continue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continue moon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자주 안 써요. 귀찮아요. 쓸 일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break moon은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개념이지만 이거랑 달리 continue moon은 남은 부분을 모두 건너뛰고 반복문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기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뭔 말이야 하실 거예요. 자, 코드로 볼게요. 자, 숫자를 1부터 100까지 더하되 4의 배수는 더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구하라. 자, 다음과 같이 1, 2, 3, 4 빠졌죠. 6, 7, 8 빠졌죠. 즉 4의 배수를 건너뛰고 합계를 구해라. continue문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레인지를 1부터 100까지네요. 100까지 실행을 시킨다. 어떻게? 하나씩 1을 처음에 대입. 그래서 if 만약에 i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이게 뭔 말이죠? 즉 4의 배수이면 이라는 조건이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i가 1이니까 값이 0이 아니죠. 나머지가 0이 아니죠. 때문에 요 if문 블럭을 타나요? 안 타나요? 안 타죠. 요거를 안 타죠. continue를. 그럴 때는 뭘 실행? 바로 다음 같은 레벨의 코드. 요거 실행시켜가지고 합에다가 1을 더하겠네요. 자, 2일 때 2를 4로 나눈 나머지 0이 아니죠. 그럼 이것도 실행 안 하죠. 그러면 합은 지금 1이었죠. 1 더하기 i가 2니까 2를 하면 3. 합은 3이 되겠네요. 자, 3 넣어봤더니 조건 만족 안 하죠. 더하고 4가 들어왔어요. i에 4 나누기 4는 0. 만족을 하네. 이럴 때 if문의 블럭을 타죠. 뭐를? 바로 continue를 탑니다. continue를 탔어요. continue는 뭐라고 했죠?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자,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바로 이 반복문 for의 구문에서 continue를 만난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처음으로 돌아간다. 어디로? 바로 이 처음으로 3, 4가 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5로 바로 붕괴해버리는 겁니다. 5로. 그래서 5를 여기 i에 대입. 여기가 5로 바뀌고 6, 7, 8 했을 때 또 8을 만나면 8은 컨티뉴를 만나니까 이 상황에서 바로 다시 여기로 붕기. 9를 가리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요 구문을 4랑 8이랑 4의 배수일 때 실행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컨티뉴를 만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다음 요소로 넘어가니까. 이해가시죠?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동작 단계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앞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주사위 3개 던져서 동일한 숫자가 나오기. 주사위 3개를 던져서 동일한 숫자가 나와야만 반복문을 탈출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보자. 자, 반복문을 탈출한다. 그냥 딱 봐도 탈출 뭐가 나오면 될까요? 어떤 걸 쓰면 될까요? 브레이크가 반복문을 탈출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동일한 숫자가 나와야만 반복문을 탈출. 그냥 무한루프 돌렸다가 무한루프 돌린 경우에 무한루프 내에서 동일한 숫자가 나올 경우 브레이크로 빠져나오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코드를 혼자 생각해 보시고 짜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다 짰다고 생각하고 정답을 한번 같이 살펴보죠. 자, 우리가 주사위 3개를 무작위로 던집니다. 무작위는 어떤 함수를, 코드를 쓴다고요? 바로 랜덤 코드를 쓴다고 했죠.
랜덤을 불러와가지고 카운트와 다이시스를 3개를 주사위 3개를 변수로 만듭니다. 처음에 0으로 초기화를 할게요. 그 다음에 while문을 무한 루프를 돌면서 카운트를 해가지고 던진 횟수를 각각 한 번씩 증가를 합니다. 사실 이거 안 해도 되겠네요. 이거 카운트는 그런 다음에 다이스에다가 주사위 첫 번째 주사위에 1부터 6까지 랜덤으로 숫자를 할당하고 2도 할당하고 3도 할당하고 하면은 주사위 1, 2, 3의 값이 1부터 6까지 랜덤으로 차 있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3개의 주사위가 같다면 브레이크문으로 무한반복을 탈출하자. 이거 어떻게 짜면 될까요? 자, 주사위 1이랑 2가 같니? 그 다음에 2랑 3이 같니? 자, 엔드 구문이니까 요거가 true가 나오고 요것도 true가 나오고 요 두 개가 end니까 둘 다 true일 때만 여기를 실행시키겠네요. 자, 그 말은 주사위 1이랑 2랑 같고 2랑 3이랑 같고 이 두 개가 다 true가 나오면은 브레이크다. 즉, 3개의 주사위가 같을 때만 이 조건을 만족하겠네요. 자,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자, 이때 브레이크를 만나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이걸 돌려보면 이 브레이크 아래다가는 당연히 프린트문을 해서 현재 주사위가 몇이다, 몇 번 던졌다를 찍어주면 되겠죠. 자, 이거를 한번 코드를 짜가지고 한번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습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와 인간의 숫자 맞추기 대결을 해봅시다. 컴퓨터는 1부터 5까지 숫자 한 가지를 생각하면 사람이 그 숫자를 맞히는 게임. 단 10번 안에 맞춰야 된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바둑 대결만큼은 아니지만 컴퓨터랑 인간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숫자를 맞힌다면 브레이크문으로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조건을 수립해보자. 맞히지 못하면 컨티뉴 문으로 반복. 자, 이거 여기까지만 읽고 코드를 한번 짜보세요. 결과는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이거를 프로그램 랭귀지를 처음 듣는데, 반복문을 처음 듣는데 이걸 내가 한 번에 짰다. 천재입니다. 못 짜요. 자, 못 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정답을 보긴 보는데 정답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은 자기 꽤 안 됩니다. 정답을 보고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답을 보지 않고 한 번 더 풀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자, 다 해봤다고, 자, 스스로 해봤다고 저는 믿고 실제 코드를 들어가 보죠. 자, 어차피 숫자를 랜덤으로 뽑아야 하니까 랜덤 뽑아 넣어주고 변수로 컴퓨터 유저 두 개 다 숫자를 뽑아야 되니까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게임 전체 횟수를 10회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레인지를 1부터 10까지로 돌도록 호문을 짜면 되겠네요. 이렇게. 컴퓨터가 1부터 5 사이에 랜덤 숫자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랜덤 함수에 인트 형태로 1부터 5로 숫자 범위를 지정해줘서 컴퓨터에 숫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 1부터 10회까지 하니까 이 i가 그 각각의 횟수죠. i를 출력하면은 몇 회다라는 게 나오겠죠. 그리고 유저로부터 인풋을 하나 받습니다. 컴퓨터가 생각하는 숫자는 몇일 것 같니? 라고. 유저가 입력을 했네요. 3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죠? 유저랑 컴퓨터랑 같은 숫자인지 if문을 써서 검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유저랑 컴퓨터의 숫자가 같은 숫자면은 맞췄네요 하고 맞추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반복문을 빠져나와라. 어떻게? 브레이크. else. 맞추지 않았다 하면은 기회를 더 줘야겠죠? 총 10번이니까 아깝네요. 컴퓨터는 이거였는데 하고 다시 해보세요 라고 하고 continue를 쓰면은 아까 1부터 10까지였으니까 2로 바로 분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 언제까지? 바로 10번의 기회까지 반복이 됩니다. 만약에 정답을 맞췄다 하면은 게임을 마칩니다라는 마지막 프린트문을 출력하고 끝나네요.
자, 이것도 한번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이 좀 길어졌는데 그만큼 포르프는 가장 기본이자 매우 많이 사용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북이 무늬의 벽지를 만들어 봅시다. 자,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흰색 벽지에 알록달록한 거북이 모양의 무늬를 가지런히 그려봅시다. 이거 귀엽네요. 벽지 크기는 가로, 세로 300, 항상 사용하는 것과 같네요. 거북이는 약 50 거리만큼 떨어져서 다양한 색상의 거북이 그림을 그립니다. 자, 중첩 포문을 활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아, 그래요. 자, 여기 힌트가 있네요. 가로 50, 세로 50, 총 시작 좌표는 가로 마이너스 150, 세로도 마이너스 150부터 150까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느낌상 여기서부터 거북이가 이렇게 50씩 움직일 때마다 한 번씩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무늬를 그려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왔을 때 여기서부터 다시 쭉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왠지 구구단과 비슷하지 않나요? 구구단도 이렇게 우리가 해결했는데 혼자 이거 짜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다 짜지 못하더라도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문을 포를 일단 한번 돌아볼까? 포를 하나 돌아서 일단 이게 좀 어려우면 요거를 한번 찍어보죠. 그냥 포 하나로, 포문 하나로. 자, 그러면 마이너스 150부터 x축이 마이너스 150이 여기 플러스 150까지 x축이 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포문의 레인지를 마이너스 150에서 플러스 150이니까 150에서 5로 오면은 종료값을 150으로 넣으면 안 되겠네요. 151로 놓을게요. 150. 잠깐. 네, 일단 뭐 151로 둘게요. 151로 두고. 증가를 예를 들면 뭐 50씩 하면 되겠죠? 50씩 하면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포문을 한번 도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150을 인 x좌표가 갈 테고 그 다음에 플러스 50을 하니까 100이 마이너스 10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0, 50, 100, 150까지 되겠네요. x축이. 그런 다음에 y축을 그냥 우리가 플러스 150이라고 고정해 놓을게요. y축. 그러면 y축은 무조건 이 위로 고정이 되겠네요. 왜냐면 y축은 150으로 고정이 됩니다. x축은 고정이 아니죠. 처음에는 마이너스 150 이 위치가 될 테고 마이너스 100, 그냥 150 하면 여기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50, 그냥 150 하면 여기 0, y축 150 하면 여기. 네, 이렇게 한 줄 그리는 건 쉽죠. 포문 하나로. 자, 그런데 y축을 지금 우리가 그냥 150이라고 박아놨죠. 이것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중포문으로 안에서 어떻게 바로 이건 y축은 150부터 100, 50, 0, 마이너스 50 뭐 이렇게 돌면 되겠네요. 처음에 x가 마이너스 150일 때 즉 x값이 마이너스 150일 때 바로
요 위치일 때 x가 x축이 여기일 때 마이너스 100 맨 아래일 때 y축을 얘네들의 요소만큼 한 번씩 각각 돌면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150에서 한 번 찍겠네요. 얘가 첫 번째 요소니까. 그러면 여기 두 번째 100 마이너스 150, 100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여기 여기 찍은 다음에 자식 포문이 끝나니까 부모 포문으로 돌아와서 150은 했으니까 마이너스 100으로 가겠네요. 여기로 자식 포문이 마이너스 150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y축은 마이너스 150 즉 x축이 마이너스 100이고 y축이 마이너스 150 여기 그 다음에 x축이 마이너스 100에서 y축이 마이너스 100 여기 쭉쭉쭉 그리겠네요. 이렇게 자, 이중 포문으로 이렇게 짜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이런 레인지를 가지는 이중 포문으로. 자, 근데 실제 코드는 좀 더 간단하게 짰습니다. 이렇게 짰네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여기부터 다 이해하실 거고. 자, 포문만 봅시다. 이중 포문 썼는데 300이니까 가로 세로 300이니까 50씩 나누면 6 맞죠? 6개의 칸이 되겠고 그러면 6개의 칸으로 생각했을 때 레인지를 7로 주면 0부터 6까지 0, 1, 2, 3, 4, 5 네,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총 7개의 점을 찍겠네요. 또 이제 y축도 0부터 6까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했네요. 계산을. 이것도 사실 제가 얘기한 방법이랑 똑같은데 저는 이 레인지 값 안에다가 요 값들을 넣은 거고 얘네들은 이 코드는 지금 레인지 값은 그냥 정수 형태로 0번부터 7번을 돈다고 그 양쪽마다 가정을 하고 그 아래 요거에서 처리를 한 형태네요. 자, 요거 한번 살펴보시고 코드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반복문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반복문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파이썬에서 제 생각에는 뒤에 배우는 것들은 사실 조금 몰라도 코드를 짜는 데는 일단 크리티컬한 지장은 없어요. 근데 포문이랑 조건문 if, else 요거를 모르면은 코드를 아예 못 짭니다. 실제로 좀 사용할 만한 코드를 전혀 못 짜요. 그렇기 때문에 포문은 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도 굉장히 강조를 드릴 텐데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계속 지식을 포문에 관한 거는 유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